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을 딛고 길을 나서다 지도와 지리 강의를 맡은 김종근입니다. 세조대를 거치면서 통치 기반이 확고해지고 유교 문화가 정착되어 갔기 때문에 지리지의 편찬 의도도 점차 달라져 갔습니다. 즉 세종실록 지리지와 비교해보면 예속과 관련된 내용이 충실해져 역사, 문화 등 관념적 내용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 이 시기 관찬 지리지의 결정판인 동국여지승남입니다. 동국여지승남은 성종의 뜻에 따라 양성지의 팔도 지리지에 우리나라 문사들의 시문을 모아 첨가하여 1481년에 1차 완성했습니다. 전체 50권으로 이루어진 동국여지승남은 명의 대명일통지에 자극되어 작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체제는 사실상 송나라 충목의 방여승남을 모방해 만든 것입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의 서문에서는 동국여지승남의 간행 처음부터 끝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힌 핵심 사항은 양성지가 편찬한 팔도 지리지에 시문을 첨가한 지지의 편찬을 명하여 동국여지승남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순수한 지리지에 시문을 덧붙인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인해 이전 시기의 지리지에 비해 실용적인 면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리학적 이념은 추가된 시문을 통해 강조되고 있죠. 이후 동국여지승남은 성종대와 연산군대의 수정 작업을 거치고 중종대에 새로 부족한 내용을 보태어 1531년 55권의 신증 동국여지승남으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은 경도, 한성, 개성,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의 순서로 구성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팔도 총도를 그리고 각 도의 처음에 도별 지도를 삽입했죠. 주로 어떤 항목이 수록되어 있나요? 대체로 건치연혁, 군명, 성시, 풍속, 경승, 산천, 토산, 성곽, 관방, 봉수, 궁실, 누정, 학교, 창고, 여권, 부루, 사묘, 고적, 명환, 인물, 제형 등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신증 동국여지승남은 성리학적 질서의 바탕을 둔 지리서였습니다. 그만큼 경제 군사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 시기 지리지에 수록되었던 교통, 산업, 인구, 호구 등의 내용이 빠집니다. 그리고 유교적 윤리를 강조하는 인물 항목과 제형과 같은 시문 항목이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는 향촌 사회에서 유교적 윤리를 확립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의 서문에서도 이와 같은 의도를 드러냅니다. 조정을 높이고 상하의 구분을 엄하게 하여 인재를 교육하고 삼강의 근본을 밝히는 유교적 덕목을 강조하지요. 신증 동국여지승남의 서문에는 책에 수록된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당시 지리지에 수록된 여러 항목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유교적 명분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는 신증 동국여지승남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신증 동국여지승남 전라도 정의현의 연려 항목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변방에 해당하는 제주도가 배경입니다. 목마를 담당하던 몽골인 관리에게 정씨 부인이 있었습니다.
1374년 목호의 난 때 최영 장군이 이끄는 진압군에 의해 남편이 죽임을 당했지요. 당시 고려의 군관이 그를 강제로 취하려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끝내 절개를 지켰습니다. 이를 기려 국가에서 그 동네에 붉은 문을 세워 표창했습니다. 몽골인 남편을 위해 절개를 지킨 여자에게 최고 수준의 국가적 표창을 한 것입니다. 핏줄이 다른 이민족 남편, 그것도 제주도를 식민 통치하던 남편을 위해 절개를 지킨 정씨 부인은 보편적 인륜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시각에서는 똑같은 연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편적 행위 규범을 추구하는 조선의 성리학적 이념은 혈연적, 지연적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향촌 사회에 성리학적 이념을 구현하려는 조선의 의지는 신증동국 여지승남의 제사 드리는 전각인 사묘 항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을에서 사묘 항목을 수록하고 있는데요. 사직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 향교인 문묘, 성황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성황단,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단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묘는 일묘 3단이라 하는데 이 가운데 성황단과 여단은 민간에서 행해지던 제사를 유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거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향촌 사회에 유교적 이념을 확고하게 정립시키려 했던 조선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신증동국 여지승남은 이전의 지리지에 비해 실용적 성격이 약해지고 성리학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념적, 문화적 성격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순수 지리적 성격이 약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신증동국여지승남은 당시 국내의 관계 자료를 총망라하고 오랜 기간에 걸친 수정, 보완 작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둘째, 조선시대의 모든 지리적 편제는 15세기에 그 기초가 정해졌습니다. 이 시기 지지의 결정판인 신증동국여지승남은 과거의 역사 지리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당시 산업의 발달을 고찰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이 책에서는 각 지방의 토산 항목에 270여 종의 산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넷째,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억불숭유의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불당인 불우 항목을 넣은 것은 사찰에서 복을 비는 당시의 사회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외에도 군사시설의 배치, 국경지대의 경비, 유용광산물의 산지, 각 지방의 풍속 기질의 비교, 교통의 요지 등 현대와 비교 연구할 만한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지리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은 후대에 민간에 널리 유포되어 이용되었습니다. 자신의 고을과 조선의 지리를 알고자 하는 각지의 선비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후대에 저술되는 많은 지리서에서 이 책의 내용들을 인용했습니다. 특히 이 책에 수록된 지도인 동남도는 민간에서 활용되어 목판본뿐만 아니라 필사본 지도로 다양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동남도의 도별 지도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여백에는 해당 도의 관원과 병영, 수영, 역도, 진부와 같은 군사 요충지도 수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로부터 각 군현까지의 날짜거리, 즉 일정과 더불어 도로를 붉은색 선으로 그려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원래 동남도 자체가 실용적인 측면이 약한 데서 비롯한 것으로 이러한 표시를 통해 이를 보완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